자, 지난 시간에 베르망의식을 했습니다. 거기 한번 나와 있는 얘기를 좀 얘기 드리자면은 이런 게 있죠. 거기 네모칸에 에너지선 뭐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어떤 유로에 유체가 흐른다, 액체가 흐른다. 뭐 액체로 봅시다. 물로 봅시다. 그러면 각 단면마다 에너지는 보존된다는 얘기예요. 베르누이 방식, 그죠? 단열 과정이면서, 그러니까 열출이 없거나 마찰 손실, 압력강화 없고, 그죠? 그러니까 요 관로를 통해서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 뭐 열이나 일이나 마찰이나, 그죠? 그럼 완벽하게 세 가지 에너지, 그 세 가지 에너지는 어떤 에너지였습니까? 일단은 어떤 지면이랄까, 어떤 면을 기준면, 어떤 기준면을 잡아서 이 면은 위치 에너지가 제로라고 보고요. 그러면 여기는 위치 에너지가 이거를 지금 설명하기 좀 어떤 말을 하겠습니다. 지금 생각이 좀 이따 할 거였네. 이게 뭐 Z1이다. 여기는 Z2다. 여기는 뭐 Z3다. 이 위치 에너지가 이게 제일 높네요. 그럼 그림에서 보니까 단면적이 가수로 짜가지고 속도는 이게 빠르고요. 좀 느리고, 거꾸로 했구나. 느리고, 빠르고, 더 빠르겠네. 그죠? 속도는, 그죠? 속도 에너지는 이쪽이 그럴 것 같죠? 그죠? 그러면 일단은,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다음에 이 얘기는 하겠지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걱정은 되는데, 어쨌든, 액주계를 여기다가, 액주계를 이렇게 해서 올렸다. 액주계는 얘기 드렸죠? 그냥 파이프 하나 꽂아놨다. 그러면은, 물이 올라갑니다. 진공이면 들어오겠지만, 물이 올라가요. 물이 올라갈 것 같죠? 그죠? 글쎄, 얼마나 올라갈까 하는 거는, 하여튼 물이 올라가. 물이 올라가는 물을 갖다가 내가 여기까지 올라가다가 예를 들게요. 물이 올라갔어요. 그럼 이 올라간 높이는 이제 뭘 말하냐면요. 뭘 말할까? 여기 압력입니다, 압력. 아직 안 배워서 제가 좀 그런데 정압이라고 하는 정압, 전압, 동압 이런 게 있거든요. 좀 이따 나오는데 지금 하다 보니 거기 위치가 있어가지고 그러면은 여기는 물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기 때문에 여기 압력이 속도가 여기에 압력을 미치지 못합니다. 속도가 압력으로 바뀌려면요, 이 꽂는 방향을 어떻게 꽂아냐면요, 요래 꽂아야 돼요. 이렇게 액주계를 요래 꽂으면은 보세요. 가는 속도가 여기에 부딪히겠죠. 그죠? 이 정체점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여기에 속도가 들이받아서 부딪히니까 속도라는 에너지가 이 액주계 높이로 나타난다는 얘기죠. 그죠? 지워버립시다. 그럴 것 같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개 액주계를 보면은 이게 높이가 더 많이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내 말은. 이렇게 꽂는 액주계보다 이 유체의 흐름 방향의
압력 인출공 정제점 만든 것이 더 물이 많이 올라가요. 그럴 것 같죠? 뒤에 또 나와요. 이 얘기가 별도로. 지금 하다 보니까 죄송해요. 합시다 그냥. 이렇게 될 것이다. 그죠? 정합, 전합인데 하여튼 이렇게 된다는 거고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러면은 여기서 이 높이와 이 높이 차이는 왜 무엇 때문에 발생하냐라고 묻는다면은 그 원인은 속도다 이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높이의 차이를 우리는 뭐라고 부를 수 있냐면은 1 단면에서의 속도수 두다에서 이 지분의 V1의 자수라고 말할 수가 있다 이거야. 그러면 이건 뭐냐? 여기서부터까지 그럼 이거는 뭐다냐 이거. 압력 수도 아까 배웠죠. 세 개가 합이 제로니까. 대류 방식 하잖아요 지금. 압력 수도다 이거. 알겠어요? 이건 뭐냐? 이거는 뭐예요? Z1 위치 수도 그죠? 위치 수도 더하기 압력 수도 더하기 이게 뭐지? 속도 수도 합은 어디나 다 같다 이런 얘기예요. 그게 배류 방식이에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스쳐 지나가는 이렇게 액주계를 꽂아놨다. 하나는 이 부딪히게 이렇게 꽂는 게 달라요 지금. 그러면은 무엇이냐? 지금 보니까 압력은 제 생각에요. 이게 위에 있잖아요. 압력은 이게 좀 낮을 것 같네, 그죠? 여러분 느낌이 압력은 이게 압력수도 낮을 것 같잖아요. 아래가 높고 위가 속도는 이게 빠를 것 같죠, 그죠? 이게 사이즈 작으니까. 근데 이 세 개를 더한 놈은 항상 여기까지 차야 돼. 그러니까 여기는 물이 무조건 여기까지 차야 돼. 그러니까 에너지 보존이라고 하는 것은 물이 여기에 물이 올라가잖아요. 여기도 물이 반드시 여기 올라가야 돼요. 근데 이제 속도가 이게 좀 빠르니까 여기는 물이 여기보다 좀 내려가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죠? 아이고 그림이 참 마음에 안 드네. 네? 요 선보다도 살짝 좀 내려갈 것 같아요. 그죠? 내려갔다는 거 표 안 나요? 더 내릴까? 그러면 이게 무엇이죠? 이게 무엇이게요? 이게 무엇이요? 이게 뭐예요, 이게? 이 지분에 뭐예요? V2의 자수이라니까. 이 점에 속도수들이니까. 그러면은, 이건 뭐예요? 감마분의 P2라니까? 아니야, 이거, 그죠? 압력수두라고 하고요. 이건 무엇이요? Z2. 위치수두라니까, 그죠? 그 합은 여기나 같다 이거요. 여기도 요래 올라가고 요래 올라가면은 요거 있죠. 요 높이는 여기나 다 어떻다? 같다란 얘기예요. 그러나 이 속도가 여기는 제일 빠르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보다 더 내려가야 되는데, 아이고 너무 내려갔다. 우리 이렇게 내려가니까 그림상에서 이거보다 더 내려간다니까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뭐예요? 이 지분의 V3의 자승이고요. 이건 뭘까요? 감마분의 P3고요. 이건 뭐예요? Z3. 이거 세 개 더한 것은 다 같다는 것이 또 다른 배류 방식의 표현이 될 수 있죠. 그죠? 어떻든 이런 식으로 또 얘기할 수 있겠죠. 그죠? 이것도 배류 방정식으로 한번 여기다 수두로 위치수도, 압력수도 다 달라. 각자 다 달라. 그러나 세 개를 더한 값은 다 같다. 근데 실제 같을까요? 만약에 실제 파이프를 물을 흘리면 실제 일이 될까요? 아니에요.
이렇게 되는 것은 어떤 상태에서 마찰 손실이 없을 때 단열, 정상, 하여튼 정상요 맞아요. 또 안 배웠네 그것도. 비정상, 정상이 있는데. 어떻든 에너지 출입이 없을 때, 그죠? 요 경계 사이에 에너지 출입이 전혀 없을 때 마찰도 없고, 그죠? 실제는 마찰이 있죠. 마찰 없는 파이프가 있습니까? 압력 강화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뭡니까? 에너지가 없어진다는 얘기예요. 어디로 없어졌을까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기서 마찰이 있었어요. 마찰. 그럼 그거는 어디로 갔어요, 에너지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어디로 갔을까? 마찰이 있으면 그 마찰은 배웠어요. 열로 변한다고. 마찰은 열로 변하잖아요. 유체 온도가 올라가요. 에? 물론 바깥으로 열이 나갈 수도 있고. 실제로는 압력 강화가 된다. 메가당 얼마씩. 그럼 압력 강화가 된다는 얘기는 전체 에너지, 세 놈 더한 놈이 여기는 이거죠. 여기는 그보다 낮죠. 에? 그보다 낮다 이거. 이게 선이요. 여기가 아니라 선이 이렇게 해서 물이 여기 차고 여기는 여기까지 차고 물이 여기 차고 물이 여기 찬다면은 그죠? 이렇게 물이 찬다. 다시 말해서 그러면 뭐요? 이만큼이 압력 강하다. 압력 손실? 압력 강하? 압력 손실? 마찰 손실? 마찰 손실? 수두니까 수두? 어? 그죠? 손실 수두? 이렇게 말하고, 그죠? HL? 말하든가. 손실이 있을 때는 이게 된다. 그러면은, 이 라인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에너지 라인이다. 에너지선이다. 에너지선이라고 부른다. 이름을. 뭐요? 이 선을. 그럼 이 선은 뭡니까? 지금 보니까요. 속도는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거는 변함이 없을 것 같죠. 왜 속도가 달라질 것 같지는 않아요. 왜 뭐가 압력 강화되면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여기서 여러분이 속도가 여기가 이거라면은 속도는 그대로 갑니다. 뭐가 다를 것 같아요? 이것도 정과 동, 이것도 달라질 수 없죠. 높이가. 뭐가 달라질 것 같아요? 요 값이 살짝. 이 선이, 여기서는 이 선으로 좀 내려와요. 더 내려와. 그러니까 요 선이, 이게 나라네. 미스테이크. 잠깐만요. 요게, 여기서 이만큼 더 되는 이 세계선이 잘 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 그렇네. 어? 이상하다. 이게 제일 작고요. 크고 더 커야 됩니다. 아까 여기서 이걸 너무 붙여서 이게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다시 한다. 이걸 조금 더 올린다면요. 다시 올린다면 이렇게 되겠다. 네, 잘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좀 올린다면 이거를 이만큼 올리고 좀 이렇게 올리고 그죠? 네? 그림 그리다 보니까 되어버렸네. 그러니까 이 높이는 뭐예요? 속도죠. 이 점의 속도. 이거는 여기 속도가 더 크네. 여기는 어머나 크네. 그죠? 속도가 컸죠. 그래서 에너지 라인은 어떤 거예요?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자승 요 세 개를 연결한 선이에요. 각 점에 1, 2, 3 그죠? 요 선은 뭐냐? 하이드로릭 그레이드 라인. 수력 구배선. 우리말로 수력 구배선이라고 부르는데 이거는 뭐냐?
또 어려울 수 있네, 지금. 이거는 감마분의 P하고 Z를 더한 선이라니까. 속도를 빼고, 그죠? 그러면 이거는 어떤 의미를 갖냐? 이거는 도대체 어떤 의미를 갖냐? 사실은 개수로란 말이에요. 개수로는 뭐가 개수로일까요? 개수로. 토목, 강, 시냇물. 그게 개수로 알겠어요? 위에는 이렇게 물이 흐를 때, 그죠? 농로 같은데, 농사 짓는데, 뭐, 수로 있잖아요. 그죠? 이런 게 개수로인데, 여러분, 한강도요, 분명히 물이 흐르죠. 근데, 수평면인 것 같지만 사실은 수평면일까요? 아니에요. 낙차가 있어요. 그럼 이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파이프를 올렸는데, 액주개를 그러지 말고, 그림상에서 설명이 되려면 여기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혹시 이걸 쭉 올리는데 이렇게 올리면 이렇게 올리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해서 내가 뭔 말이 이게 뭔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구멍을 파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수로를 만들어 보세요. 이런 수로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번 더. 이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올라가겠죠. 이건 아니고, 이런 높이로, 각각의, 수로를, 아예 수로를 팠어, 수로를. 이렇게 수로를 파가지고, 그냥 길게 이렇게, 또랑처럼, 이걸 만들었다 봅시다, 한번. 파이프가 아니라. 그럼 분명히 물이 올라오죠? 요만큼씩 올라오죠? 이 선으로 물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이 수위는요, 자유수면이에요. 강물이라면 강물 표면 선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물이 이쪽으로 흐르잖아요, 지금. 그래서 수렵급에서는 시냇물이든 강물이든 또랑물이든 간에 이렇게. 또랑물은 조금 너무 또 그런 것도 있긴 하네. 너무 좀 다른 변수도 있지만 어떻든 개수로해서 이 물의 수면의 경사다. 경사하고 이게 일치됩니다. 알겠어요? 설명이 되나 모르겠네 이거. 근데 사실 내가 요거는요 전압정압을 좀 따로 내가 얘기 드리려고 하다가 지금 갑자기 튀어나와가지고 거기 있어가지고 제가 설명을 한 건데 이해됐으면 다행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하여튼 감마분의 좋아. 감마분의 P1, P2, P 그냥 합시다. 감마분의 P 할까, 로분의 P 할까. 한번 하세요. 2분의 V자승. 아이고. 이게 있는데, 이 식은 주로 어디서 적용한다? 아까 비압수성이라고 했는데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주로 어디예요? 물이에요, 물. 물계통에서 그죠? 이 식을 씁니다. 딱 꽂습니다면은 공기계통도 있죠. 물 말고 공기. 공기계통에서는 무슨 식? 공기에서는 보면은요. 압력, 속도, 좋아요, 속도. 물계통에서는 똑같은 속도라도 에너지가 커요, 속도가. 왜냐면은, 근데 물은 보통 속도가 몇 메다예요, 초속? 공기는요, 태풍 불면 제가 볼 때 초속 50m. 초속 50m, 그죠? 자동차로 100km 달리면 초속 몇 메다요? 100km면 몇 메다요? 60m요? 100km면 몇 메다요? 초속? 갑자기 또 그 말해가지고 또 초속 얼마요? 모르죠? 이때 P란 게 단위 주력이라니까 배웠던 거. 킬로미터를 뭘로? 메다로. 1이 1000m. 아워를 뭘로? 세크로. 3600.
없어져. 이 얼마예요? 아, 또 이거 계산 못하겠네. 몇 앞세트 나요? 그죠? 아이고, 넘어갑시다. 하여튼 이렇게 계산 나오잖아요. 계산기 때리면, 그죠? 예? 우리가 배웠던 거, 뭘 불보가 있으냐 하면 되죠. 초소가 60m인가 모르고 몇 m 모르겠네. 하여튼 50m. 하여튼 간에, 이 공기는요, 초소가 한 50m도 간다니까. 30m인가? 근데, 물이요, 초소 50m로 흐른다면 어떨까요? 쓰나미도 저리 갈아요. 30m, 약 30m네, 맞아요. 30m. 물은요, 공기는 30m 간다니까요? 그까지 별거 아니에요. 에너지가. 근데 물은 초속 30m 가면 사람 죽어요. 죽을까, 안 죽을까? 그거 맞으면 죽어요. 사람은 툭 떨어져버려요. 물하고 공기는 속도의 차이가 엄청납니다. 사실은. 그죠? 이해하시죠? 그 정도. 생각해보고. 그런데 공기는요, 여기 있는 공기나 여기 있는 공기나 위치의 차이가 있어 없어요? 없어요. 가벼운데, 그죠? 그러니까 공기로 가면은 사정없이 이거는 그냥 제로, 에? 없애버리고, 요거 두 개만 가지고 하자는 얘기요. 이거 두 개만 가지고 하자니.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서는 수두죠. 압력 수두, 속도 수두. 이거를 공기계통에다가, 야, 그러면 공기한테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야, 그럼 이거 써도 되겠느냐? 일정 안에 너 써라. 그럼 공기가 쓰겠어요? 안 씁니다. 미쳤다. 공기가 물하고, 이거는 수두잖아요. 말 자체가 수두, 물 높이잖아요. 그죠? 그럼 공기한테, 야, 수두 쓰라면 기분 상해버려. 쓰겠습니까? 여러분 안 써요. 공기한테 쓰라면 강압적으로 못 씁니다. 공기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공기에서는. 이런 식은 안 쓰겠죠. 어떻게 쓰겠어요? 양쪽에 간마 때려. P 플러스 어때요? 이 지분에 간마 부여성이다. 그러면 이것도 일정하죠. 압력이란 말이에요. 이걸 쓴다. 그러면 여기다 간마 때렸으니까 이건 뭐예요? 압력이요. 그럼 뭐예요? 이거 뭘까요? 압력이요. 압력 그냥. 압력이니까 그럼 뭐라고 말을 붙일까 이거를? 이름을 붙여야 되는데 정압이라고 그러면 정압. 이거는 동압이라고 그래요. 그럼 너는 누구냐? 스태틱 프레저. 나는 전체 에너지인데요. 전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런데 또, 이 압력, 공학단위 스타일에게, 압력이 왜 에너지지? 그러면 뭐, 모르겠으면 그냥 써보세요. 이게 압력 아니면 공학단위로, 그죠? 이게 왜 에너지일까라고 하는 것을 인지를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메다 해봐. 바로 나와버려. 메다 삼성이죠. 아까 단위 질량당 에너지도 있듯이, 아까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단위 중량당 에너지인데, 이거는, 단위 최적당 에너지구나. 딱 나와버리죠. 그죠? 압력하면 이해가 안 되는 사람들은 단위 부피당 에너지다. 이렇게 하면 돼요. 말을 바꿔서. 그럼 우리는 정압, 동압, 정압, 전압 이렇게 주로 얘기하고 있지만, 단위, 체육당, 정적 에너지, 압력 에너지, 속도 에너지, 그죠? 전체 에너지. 그럼 얘도 이제, 공기에다가, 야, 이거 써. 그러면 쓰겠습니까? 안 쓸 것 같아요? 쓸 것도 같아. 그 공기에서는 못 쓴단 말 못 하겠다, 이거는. 왜냐면은, 이거는 수두가 아니니까, 그죠? 공기에서 이걸 쓰라고 하면은, 못 쓴다는 논리는 없어요. 없지만, 이왕이면은 여기도 그냥 뭐요? 여기다가 참 미안합니다. 이거 물인데 이걸 공기에다가 쓰라고 할 때는 야 공기에다 써라. 그러면은 이렇게 여기다 뭘 곱합니까? 이거 뭘 곱해야? 로를 곱하세요.
로를 곱하면요. 로가 없어지고 P가 되고요. 2분의 로 V자선 되고 일정하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똑같은 식이 난 이것이 뭐냐? 이름을 붙여야 돼. 이것도 정합이요. 동합이요. 두 개 더한 거 뭐냐? 전체 에너지요. 전체 에너지 뭐예요? 전압, 토탈 프레저, 스태틱 프레저. 이렇게 해서 이제 전압이요. 근데 이거 뭐냐? 압력이 뭐예요? 이거 S단위죠. 여기 고학단위고. S단위는 어떻게 할 거이고? 파스칼, 뉴턴 퍼 메다 쓸 거 아닙니까? 뉴턴 퍼 메다 이게 왜 에너지냐? 압력이지. 자꾸 이렇게 이제 고개를 흔든 사람들은 그냥 메다 곱해봐, 메다. 양쪽에다. 메다 함승이요. 이건 줄 아니에요, 줄. 압력이 가만히 봤더니 이게 단위 최적당 에너지구나. 1이네, 그죠? 그 개념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SI 단위는 이렇게 공기계통, 공기에서는 이 식을 쓰고요. 전압, 정압, 동압을 동압을 P 벨로시티라고 합니다. 앞으로 언젠가는 또 한번 중요하게 나올 수 있는데, 다만 여기서는 에너지, 전체 에너지의 표현 방법이 수도도 있고 압력도 있고 뭐 별게 다 있다, 그죠? 단위만 바뀌어진 거다. 그 개념을 설명한 거예요. 이게 우리 닥트 계통에서는 이걸로 하겠다. 그럼 이제 근데 뭐 어떻게 쓸 건가 하는 것은 뒤에 나와요, 그죠? 여기까지만 하고 에너지의 표현의 한 방법이다. 물질에 따라서 공기에서는, 그죠? 이런 것이고. 뭐 가스로 간다. 공기는 이 정도 하면 뭐 될 것 같은데, 거기 대충 다 됐어요. 그 다음에 가스로 간다. 가스. 압축성으로 가겠다. 압축성은 아까 오일 운동하시는데, 그거는 사실 쓰기가 좀, 솔직히 말해서 오일 운동방식으로 해석하는 경우는 없어요. 실전에서 그렇게 문제 나온 적도 본 적도 없고,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제가 지금까지. 그래서 그거보다도 일반적으로 쓰는 방정식은 어디서 한번 얘기해 볼까? 일단 이제 베르 방식을 했으니까 이해했다고 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나가겠습니다. 베르 방식 다시 쓸게요. 로분의 P 2분의 V자승 GZ. 이게 전체 에너지죠, 그죠? 일정하다고 그랬고, 한 번 더 쓰겠습니다. 감마분의 P 이건 아까 이건 이해했다고 치고, 이거는 뭐 더 이상 바닥으로 내려갈 것도 없고, 이거를 가스에서 쓰겠다. 가스에 쓰면은요, 가스는 압력이 변하면은 온도도 변합니다. 그죠? 물 같은 경우는 압력이 변하면요, 온도 안 변해요. 최적, 비최적 변해, 안 변해? 안 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압축성, 가스 유동에서는 압력이 변하잖아요. 온도 증가하면 온도 올라가고 최적 차가 있죠. 그러니까 압력이 변화하면은 온도와 최적이 건드려집니다. 그래서 압력만 가지고는 에너지 표현이 안 된다. 그러면 압력과 온도와 최적이 다 고려된 에너지를 뭐라고 불렀다? 기억나야 되는데, 이 시점에서. N자 돌림인데. 엔톨피? 엔트로피는 아니고 엔탈피. 엔트로피와 엔탈피 합치니까 엔토피가 되버려요. 그렇게 되네요. 요새는 뭐 두 개를 짬뽕 많이 하대요. 엔탈피. 그래서 뭔가 엔탈피로 가자 이거야. 그럼 엔탈피를 어떻게 만들지? 머리가 아파. 근데 일단 이 개념을 봅시다. 엔탈피 만들고 싶은데, 보세요. 이게, 이거 딱 봅시다. 여기서. 이거는 뭐였어요, 단위가? 줄 퍼 킬로였거든요. 이 단위들이 다.
근데 이게 엔탈피 단위 아니요? 기회 아니에요. 엔탈피 단위 맞아요, 틀려요? 이게. 엔탈피 단위잖아, 이게. 그대로 돼버린 거예요. 근데 엔탈피는 U 플러스 PV죠. 기억납니까? 기억나야 되네요. 엔탈피는요, 가스, 이상기체 유동에서, 가스 유동에서는 내부 에너지 플러스 PV1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그러면 에너지를, 아까 물 같은 경우는 압력으로 대표했어. 압력 에너지만 가지고 해도 충분했다 이거야. 그러나 기체, 가스에서 압축성에서는 압력만 가지고 안 되고 온도도 변하니까 온도와 압력과 최적을 포함한 에너지 방정식이 돼야 되는데 그럼 그걸 뭘로 하면 될까? 아주 간단합니다. 이 압력 에너지를 가지고요. 엔탈피로 하면은 엔탈피는 압력 에너지를 포함한다. 그죠? 이해하십니까? 간단해요. 이게 끝나면 이게 뭐예요? 이게 에너지 방식이요. SI 단위에서 이거 쓰고요. 아주 간단하죠. 아까 공학 단위로 보면은 감마분의 P 플러스 2지분의 V자승 플러스 Z는 일정하다. 단위를 보세요. 메다 하면은 의미가 사라지니까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그램이에요. 이게 엔탈피 단위 아니에요. 이게 엔탈피 단위입니까 아닙니까? 공학 단위에서. 엔탈피 단위가 기단위다. 아니다 이거. 왜 아니다? 엔탈피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야, 이 압력이라는 에너지 빼고, 이거 빼버리고, 닦아버리고 엔탈피로 대체하면 되겠죠. 그죠? 그럼 엔탈피 단위 뭐예요? 이게 아니니까 뭐예요? 킬로칼로리 퍼 킬로그램이죠. 왜? 압력보다 엔탈피가 맞으니까. 압축성에서는. 그죠? 가스 등. 이해합니까? 바꿔보면 됐고. 근데 얘가 안 맞아. 얘 둘은 문제예요. 얘는 킬로그램, 메다 퍼 킬로그램, 단위 안 맞으니까. 단위가 안 맞으면 큰일 나네, 이거. 그러면 킬로그램 메다를 킬로칼로리로 바꾸는 이 당량이 뭘까요? 12427이요. 이게 뭐예요? 2를 열로 바꾸는 당량이다. 1의 열당량, 즉 A라고 문자로 써 옛날에. 요즘은 뭐 SI에는 쓰지도 않지만 따라서 여기다 A자를 곱한다니까. 그럼 단위가 뭘로 돼요? 이 단위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식이 가스 유동에서 이걸 뭐라고 부를까요? 배로 방식이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이거는 에너지 방식이에요. 이건 에너지 방식. 배로 방식이나 마찬가지예요. 에너지 방식이다. 에너지 보정 법칙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바탕에 쫙 깔아놓고 이제 뭐가 들어왔냐? 야, 뭐가 들어왔냐? 나갔냐? 이 일이 들어왔냐? 이랬냐? 손실이 있냐? 등등 뭐. 이걸 바탕에 깔고 나서 에너지를 해석합니다. 그죠? 들락날락한 걸. 알겠어요? 그 방법들은 이제 응용 쪽이니까, 차후에 우리가 얘기할 기회가 있을 거고요. 그래서 어떻든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건 별거 아니에요. 이거 복잡하고 어려운 것 같죠? 본질은 아주 간단해. 알겠어요? 본질은 하나란 말이야, 하나. 그게 모양만 살짝 바꿔서 적용할 대상에 따라서, 그죠? 끝나는 거요. 아무것도. 근데 보통 요새는 이런 쪽으로 가고 있고. 그러면 보세요. 가스 유동에서는 당연히 이거는 제로. 이것도, 가스니까 위치 에너지는 흑가이 거, 흑가이 거. 그러면 이게 이제 두 개 더한 것이 뭐예요? 전체 에너지요, 전체 에너지. 전 에너지라 할까? 전체 에너지. 수두로 하면 전수두가 되고요. 혹은 전양정. 압력으로 하면 전압이 되고요. 전 에너지라고 하고, 그죠? 뭐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별거 없어요. 그러니까
간단한 우리가 이미 에너지 보존법이라는 것은 적어도 인생을 20살 이상 사는 사람은 다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건 말이 안 돼. 우리가 늘 세상살이가 그죠? 돈 벌고 뭐 하는 생활 자체가 다 에너지 보존이니까 이해 안 될 수가 없어. 이거는 이해 안 된다는 것 자체가 이상한 사람이 그죠? 죄송합니다. 이해 안 된 사람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이게 쭉 정리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앞으로 제가 이걸 가지고 실전에서 많이 써먹을 겁니다. 뭐 전압, 정압, 동압도 그렇고 우리 많이 나오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이제는 뭐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10도 필요 없어요. 전에 얘기했죠. 다 필요 없고 그냥 푼다. 그냥 푼다는 것은 어떤 전제를 깔지 않고 내가 이걸 배웠다 안 배웠다 떠나고 태어나서 처음 보는 거다 이거. 그래도 해석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알겠습니까? 됩니다. 단위만 가지고 다 돼요. 알겠어요? 우리 실전에서 실전에 문제 푸는 과정에서는 대부분 그렇게 풀어요. 그냥 뭐 계산 문제는 다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거의 기본적이고 아주 중요한 개념이 거의 이제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체를 끝나고. 방금 말씀하신 엔탈피를 유발하는 식은 기체에서. 그렇죠. 기체. 그러니까 압축성, 기체 압축성에서는 엔탈피는 안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엔탈피 안 하고 압력만 하면 야 온도 변화, 온도는 에너지 어디 있냐? 할 말 없잖아요. 온도도 변하는데. 그래서 기체일 때만 엔탈피로 대표되는 에너지 엔탈피 써야 되고 액체로 가면은 액체는 압축이 안 되니까 이거 안 변하잖아. 온도 안 변하고 체력도 안 변하니까 압력만 가지고 에너지를 대표한다. 압력 에너지만 가지고 에너지 보존 물질 쓴다. 알겠어요? 이해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적재적소의 그 식을 갖다가 맞춤형으로 써야 돼요. 그죠? 비압축성을 해석하는데 압축성 유체식 가지고 해석하면은 되긴 되는데 쓸데없이 그럴 필요가 뭐가 있어. 그죠? 점선을 넓혀가서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식 자체를 다양하게 쓰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